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모든 수학입니다. 오늘 유니터리 대각화 5번째 시간이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유니터리 이퀴벌런스 열심히 정의를 했었고 예시랑 이제 몇 가지 이제 리스테이트먼트를 좀 한다 그랬어요. CRM으로 교재돼 있긴 한데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다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쓴 겁니다. 자, A를 이제 n by n 매트릭스라고 얘기를 했을 때 A가 노멀의 필요 충분 조건은 LA 베타가 올소노멀 베이시스 LA 베타 다이어고널이 되도록 하는 올소노멀 베이시스가 있다 그거였는데 그게 같은 말이 뭐라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A가 unitarily equivalent to a diagonal matrix 라고 얘기를 했죠. 그게 이제 unitarily diagonalizable 하다의 정의라고 보셔도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마찬가지로 A가 n by n 매트릭스인데 이제 실수인 경우는 이제 이름만 바뀌는 거죠. A가 시메트릭일 필요 충분. 노멀하고 시메트릭은 좀 많이 다르긴 해요. 하지만 올소노거널하고 유니터리는 뭐 크게 다르진 않다 그랬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다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리스테이트먼트를 한 것뿐이고요. 슈얼 CRM도 다시 한번 리스테이트먼트를 할 수 있어요. 슈얼 CRM이 뭐였냐면 t가 리니어 오퍼레이터고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이 스플릿 할때 그랬을 때 t 베타가 트라이앵글 어퍼 트라이앵글러가 되도록 하는 올소노 베이시스가 있다 그랬거든요. t에 대한 조건이 딱히 없어도 그걸 이제 행렬로 옮겨서 쓸 수 있는데 whose characteristic polynomial split A의 characteristic polynomial이 스플릿 한다는 가정이 있으면 F에서 스플릿 한다는 얘기죠. 만약에 F가 복소수인 경우에는 항상 characteristic polynomial을 스플릿 하겠죠. 그 경우에는 A가 unitarily triangularizable 하고요. T 베타가 upper triangular가 되게 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그게 unitarily triangularizable 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말은 이제 A가 unitarily equivalent to a triangle, upper triangle 그 매트릭스다 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F가 실수인 경우에는 A가 orthogonally triangularizable 하다. triangularizable. 네, 이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그냥 다 다시 한번 쓴 것 뿐이고요. 네, 행렬 버전으로 다시 한번 쓴 것 뿐이에요.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했고 자 그러면은 예시를 좀 볼게요. A를 4, 2, 2, 2, 4, 2, 2, 4 이렇게 봅시다. 자 그러면 이 친구는 지금 시메트릭이고 실수해서 시메트릭이니까 분명히 orthogonally diagonalizable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orthogonal diagonalization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아이젠 벡터를 찾아야 되잖아요. 아이젠 벡터를 찾기 위해서 determinant of a 빼기 람다 i를 계산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4 빼기 람다 2, 2의 4 빼기 람다 2, 2의 4 빼기 람다의 디터미넌트를 보는 거죠. 그럼 4 빼기 람다의 세제곱 마이너스 8이 두 개 있죠? 16 빼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3, 12에 4 마이너스 3다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까지 괜찮죠? 네, 좋아요. 그럼 람다의 세제곱 마이너스 람다 세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12 람다의 제곱 마이너스 48 람다 플러스 64 빼기 16에 48 빼고 12 람다 더하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람다의 세제곱 플러스 12 람다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6 람다가 되겠네요. 그러면 맞나? 맞겠죠? 네. 람다로 묶으면
마이너스 람다로 볼까요? 람다 제곱 빼기 12람다 플러스 36. 이럴 리가 없죠. 네, 이럴 리가 없어요. 뭐가 실수했는데 자 다시 이렇게 곱하면 4마이너스 람다 세제곱 맞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해주면 플러스죠? 네, 플러스예요. 플러스 16. 8에 8 더하면 16이죠. 그다음에 이렇게 빼준 거고요. 네. 여기가 플러스고요. 그래서 32입니다. 람다는 2가 무조건 해로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죠? 그래서 람다 마이너스 2 해주고 람다 제곱 마이너스 10람다 플러스 16이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람다는 2가 하나 있고 람다는 8이 또 하나 있는 거죠. 그래서 람다는 D2에 대응하는 아이젠벡터를 찾아보면 지금 2, 2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두 개 있죠? 1, 마이너스 1, 0 얘도 있고요. 그 다음에 1, 0, 마이너스 1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람다는 8에 대응하는 거 네, 그것도 찾으셔야겠죠? 람다는 8에 대응하는 거 그게 뭐예요? 마이너스 4, 2, 2 마이너스 4, 2 마이너스 4니까 111이 하나 있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응하는 벡터를 1, 마이너스 1, 0에 이걸 올소노메이시스 얘를 가지고 올소노메이시스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람 슈미트 올소노마이제이션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1, 마이너스 1, 0을 노멀라이제이션을 하면 루트 2분의 1을 앞에 곱해주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1, 0, 마이너스 1하고 1, 마이너스 1, 0에 리니어 컨비네이션 중에서 1, 마이너스 1, 0하고 수직인 걸 찾아야 되는 거죠. 어떻게 찾기로 했었어요? 얘를 V2, 얘를 V1, 얘를 V2라 놓으면 우리가 V2에서 V1 앞에 뭘 빼면 되냐면 V1 크기 V1 분의 V2 내적 V1을 해주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1, 0, 마이너스 1에서 일단 빼줘요. 뭘 빼주냐면 1, 마이너스 1, 0에 이거 내적하면 자기 자신 내적하면 2죠. 그리고 V2하고 V1하고 내적해주면 1입니다. 이거를 이제 계산하면 돼요. 그러면 2분의 1, 2분의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맞나요? 네. 그러면 이 친구의 크기는 얼마냐면 이게 2분의 루트 6이에요. 그죠? 그래서 2분의 루트 6으로 나눠주면 루트 6분의 1에 대해서 11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좋아요. 그다음 마지막 이 친구의 크기는 루트 3이니까 루트 3분의 1에 111 이렇게 주면 됩니다. 이거는 이거는 그람시미트 하는 거 아니죠. 네, 이 친구는 어차피 얘하고 수직이었을 거예요. 얘하고는 어차피 리니어리 인디펜던트 했고 이에 대응하는 거 서로 다른 아이젠 밸류에 대응하는 아이젠 벡터는 수직이라 그랬어요. 그죠? 네, 다 얘기했던 겁니다. 뭐니까? 노멀 오퍼레이터니까. 그게 가능했죠. 사실 올소거널 다이아고널라이즈를 하려면 노멀 오퍼레이터일 수밖에 없었고요. 그죠? 여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이젠 벡터를 찾았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젠 벡터를 찾으면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 그러니까 이걸 베타라고 했을 때 얘로 구성되어 있는 얘로 우리가 이 LA라고 하는 친구를 표현을 하면 그럼 이 친구가 실제로 다이아고널이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LA 베타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A의 아이덴티티의 엡실론 베타 그리고 아이덴티티의 거꾸로 썼죠? 베타 엡실론 베타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베타를 엡실론에 대해서 표현한 게 정확하게 루트 2분의 1 1 마이너스 1 0 이거를 첫 번째 컬럼에 적고 루트 6분의 1에 1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2를 두 번째 컬럼에 적고 루트 3분의 1 111을 세 번째 컬럼에 적은 이 행렬이 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P라고 놓으면 이 친구는 P의 인버스인데 우리가 굳이 인버스 구할 필요 없이 뭘로 계산하면 된다고요? P의 스타, 다시 말하면 트랜스포즈로 계산하면 된다고. 아하.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다이어고널 매트릭스는 아이젠 밸류로 당연히 구성되어 있을 텐데 이 친구는 2에 대응하고 이 친구는 2에 대응하고 이 친구는 8에 대응하니까 2, 8에 0, 0, 0, 0, 0, 0 이걸 좌변에 쓸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이게 P 인버스인데 인버스 구할 필요 없다 그랬어요. 이 친구의 트랜스포즈만 적으면 됩니다. 그래서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0. 그 다음에 루트 6분의 1 루트 6분의 1 마이너스 루트 6분의 2 그죠? 루트 3분의 1 루트 3분의 1 루트 3분의 1 이렇게 적고 이거 곱하기 A가 뭐였어요?
처음에 4, 2, 2, 4, 2, 2, 2였죠. 얘랑 뭐랑 곱하면 돼요? 마지막으로 P를 곱하면 되는 거죠.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0 루트 6분의 1 루트 6분의 1 마이너스 루트 6분의 2 루트 3분의 1 루트 3분의 1 루트 3분의 1 이렇게 쓰면 얘가 이런 식으로 바뀐다. 즉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친구를 다이아고널 매트릭스로 고쳤는데 그 고쳐주는 매트릭스가 지금 올소고널 매트릭스인 거죠. 우리가 원하는. 그래서 올소고널이 다이아고널라이제이션을 직접 해준 상황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굉장히 지금 이게 좋죠. 인버스를 구할 필요가 없으니까 굉장한 지금 혁신이 일어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좋아요. 여기까지 했고 예제 유제를 좀 풀어보면서 연습을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 4번 보겠습니다. 자, unitarily diagonalize the following matrices 이랬어요. 자, 1, 2, 2를 unitarily diagonalize 해라 그랬습니다. 얘를 A라고 했을 때 determinant of A 빼기 람다 I를 구하셔야겠죠. 지금 symmetric matrix니까 unitarily diagonalize가 되고요. 사실 orthogonal diagonalization을 해주는 거나 unitarily diagonalization을 해주는 거나 결국 같은 얘기죠. 맞죠? 네. orthogonal matrix가 unitary matrix랑 실수에서는 똑같은 얘기니까 사실상 unitarily diagonalize 하라는 게 orthogonally diagonalize 하라라는 거랑 지금 상황에서는 똑같은 말입니다. 여튼 determinant of A 빼기 람다 I를 계산을 하시면 되는데 1 빼기 람다 2에 1 빼기 람다 이렇게 되니까 1 빼기 람다의 제곱 빼기 4잖아요. 그래서 람다 제곱 마이너스 2람다 마이너스 3이니까 람다 플러스 1 람다 마이너스 3 이렇게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빼주면 2가 되는 거고 이 람다는 마이너스 1에 대응하는 친구가 되는 거고요. 람다는 3에 대응하는 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죠. 그래서 아이젠벡터는 1, 마이너스 이렇게 있고요. 아이젠벡터 1, 1 이렇게 있죠. 그러면 이제 노멀라이제이션만 해주면 되는 거죠. 루트 2분의 1에 1, 마이너스 이렇게 되고요. 루트 2분의 1에 1, 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끝났습니다. A라고 하는 친구의 얘로 구성되어 있는 컬럼을 여기다 얘를 컬럼으로 갖는 벡터를 여기다 적고요. 이걸 P라고 했을 때 앞에다 뭘 적으면 된다고? P 트랜스포즈를 적으면 돼요. 그래서 루트 2분의 1에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에 루트 2분의 1에 루트 2분의 1을 해주면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다이아고널 매트릭스가 되더라. 앞에 있는 거에 대응하는 거는 마이너스 1이고 뒤에 있는 거에 대응하는 건 3이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1, 0, 0, 3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이게 실제로 성립하는지 한번 계산을 해보셔도 괜찮습니다. 네, 실제로 성립을 하고요. 좀 더 예쁘게 A도 써줄게요. A는 지금 1, 2, 1 확신하시나요?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확신이 혹시 안 될까봐 한번 계산을 해보면 앞에 거부터 계산해보면 루트 2분의 1 빼기 루트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그 다음에 루트 2분의 1 그 다음에 루트 2분의 3 루트 2분의 3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또 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0 그 다음에 0 그 다음에 3 되는 거죠. 저를 따라하고 계신가요? 여튼 계산이 이제 계산을 직접 해봐도 같다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unitary diagonalization을 잘 해준 겁니다. 하나 더 해볼게요. 자, 0, 2, 2, 2, 0, 2, 2, 0 이건데 아까 봤었던 거죠. 아까는 4, 4, 4였는데 여기가 지금은 0, 0, 0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거의 달라질 게 없어요. 그죠? 람다는 마이너스 2에 대응하는 거. 그 다음에 람다는 4에 대응하는 거. 이렇게 두 개 있겠죠. 동의하시나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다시 여기를 A라고 했을 때 A 마이너스 람다 I를 지금 해준 뭐가 나와요? 2에 2가 나오겠고요. 아까 봤었던 거죠. 그죠? 람다는 4에 대응하는 건 뭐가 나올까요? 마이너스 4, 2에 2 마이너스 4에 2에 2 마이너스 4가 나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아이젠벡터가 똑같이 나와요. 아이젠벡터가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또 두 번 할 필요 없이 우리가 이미 한 게 있기 때문에 좀 머리를 잘 써보자고요. 머리를 잘 써보자고요. 무슨 얘기냐면 앞에서 한 매트릭스가 뭐였냐면 4, 2, 2, 2, 4, 2, 2, 4였단 말이에요. 그럼 이 친구는 지금 뭐냐면 B에다가 4i를 빼준 거예요. 맞죠? B에서 4i를 빼준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미 어떤 매트릭스 P를 가져와서 P, B, P 트랜스포즈가 다이아고널 매트릭스 D가 된다. 이 PD를 우리가 이미 찾았어요. 그죠?
찾은 상황에서 여러분이 양변의 4i를 빼주면 뭐가 되는 거예요? P 트랜스포즈 P BP 빼기 4i는 D 빼기 4i인데 i라고 하는 친구를 P 트랜스포즈 P라 쓸 수 있잖아요. 왜냐면 P 트랜스포즈가 P의 인버스니까. 그죠? 이게 인버스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를 우리가 P 트랜스포즈 B 빼기 4i의 P 이렇게 묶을 수가 있고 얘가 지금 A잖아요. 네, 그러니까 P 트랜스포즈 AP는 D 빼기 4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러니까 A 똑같은 P를 사용을 하면 여기서 사용한 P랑 여기서 사용한 P 똑같은 P를 사용을 하면 다이어고널 매트릭스만 바뀐 거죠. 다이어고널 매트릭스 이것도 여전히 다이어고널 맞죠? 근데 4i를 빼준 다이어고널 매트릭스로 바뀌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그때 앞에서 뭘 썼냐면 P를 뭘 썼냐면 아래다 다시 써볼게요. 그때 P를 뭘 썼냐면 이게 P 트랜스포즈 B P였을 때 여기서 P를 뭐 썼냐면 얘를 썼거든요. 이거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A는 지금 02, 200, 202 002 그래서 그리고 여기는 P 트랜스포즈가 되니까 얘가 되는 거고요. 계산을 해주면 이게 D가 나오는 게 아니라 D 빼기 4i가 나오는 거죠. 원래 거에 4를 뺀 거. 그러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4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사실 이 친구에 대응하는 아이젠밸류. 이 친구에 대응하는 아이젠밸류. 이 친구에 대응하는 아이젠밸류인 거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4가 아까 아이젠밸류였잖아요. 어디 있어? 안 적었네. 뭐 했었잖아요, 그죠? 아까 아까 이거 다 썼었죠. 여튼 이런 식으로 올소고널 다이고널라이제이션을 계산할 수 있다.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하나가 뭔지 알면 그거에 뭐 i를 적당한 상수배를 더하고 뺀 것도 이제 다이고널라이제이션이 어떻게 될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좋아요. 자, 유제 4-1번 볼게요. 주어진 매트릭스 중에 0, 1, 1, 0이랑 유니터럴리 이퀄버런트한 걸 찾아라 그랬어요. 이 친구랑 유니터럴리 이퀄버런트한 걸 찾으래요. 자, 첫 번째는 1, 0, 0, 1 얘랑 유니터럴리 이퀄버런트 할지를 찾아라 이 뜻인데 이게 사실은 뭐냐면 이게 체인지 업 베이시스를 했을 때 약간 이런 모양이 될 수 있겠느냐 약간 이런 느낌 으로 보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라고 생각되냐면 이게 지금 다이아고널 매트릭스잖아요. 이게 다이아고널 매트릭스잖아요. 그러니까 0110을 다이아고널 매트릭스로 옮기면 얘로 만들 수 있겠느냐 그렇게 보셔도 돼요. 뭔 얘기인지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0110이라고 하는 친구를 유니터리 다이어고널라이제이션을 해주면 얘가 나오냐. 그러니까 만약에 다이어고널라이제이션을 해줬을 때 얘가 나오면 유니터리 이퀄버런트 한 거겠죠. 그래서 0110을 유니터리 다이어고널라이즈를 하기 위해서 그쵸. 어떻게 체인지 업 베이시스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나요? 그러니까 체인지 업 베이시스를 하는 게 바로 떠오르진 않을 거예요. V1하고 V2가 바꾸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걸로는 안 돼요. 똑같은 게 나올 겁니다. 이거는 별로 도움이 안 되고요. 아이젠밸류랑 아이젠벡터 찾아봅시다. 그러니까 디터미넌트 오브 A라고 했을 때 A 빼기 람다 A를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이게 마이너스 람다 1, 마이너스 람다 이렇게 되니까 이거에 지금 디터미넌트 들고 가는 거니까 람다 제곱 빼기 1이잖아요. 그래서 람다는 풀마일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1, 1,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것도 봤던 거죠. 이것도 봤던 거죠. 앞에서 봤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다 처음 본 게 아니라 앞에서 했던 거예요. 여기서 했던 거잖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A 앞에서 봤었던 A라는 친구의 지금 이 아이를 뺀 거죠. 의도한 건 아닌데 어쩌다 보니 이게 막 겹치네요. A 앞에 있는 앞에 exercise 4의 1번에서 했었던 걸 A라고 놓으면 A에서 지금 이 아이 I를 뺀 다음에 2분의 1배를 해준 거예요. 맞나요? 그죠? 그죠? 네, 그죠. 2분의 1 곱하기 A 빼기 I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P의 그 앞에서 썼었던 P라는 친구를 그대로 가져오면 P 트랜스포즈 010 P를 앞에 다이어고널 매트릭스를, 그러니까 이게 P 트랜스포즈 AP가 D였다면 여기다가 A 자리에 A에서 I 빼고 2분의 1 곱해주면 그러면은 여기가 2분의 1 곱하기 D 빼기 I가 나온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맞죠? 그냥 그대로 놓으면 돼요. 헷갈리면 여기 자리에 2분의 1 곱하기 A 빼기 I를 넣은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P 트랜스포즈 AP가 D니까 이런 식으로 써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지금 아까 그때 D가 뭐였냐면 D가 마이너스 1하고 3, 마이너스 1003이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003에서 1001을 뺐으니까 이게 얘가 되겠죠. 그리고 2분의 1을 나눠주면 마이너스 1001이 됩니다. 맞나요? 네. 그러니까 안 같죠? 다르잖아요. 그리고 이게 그럼 얘랑 똑같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는데 똑같을 수가 없지. 왜냐면 두 행렬이 두 행렬이 이커버넌트 하면 혹은 시밀러 하면 아이젠밸류가 똑같다 그랬잖아요. 그죠?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이 똑같으니까 아이젠밸류가 똑같아야 되는데 여기는 아이젠밸류가 마이너스 1이고 1이 있고 여기는 1밖에 없으니까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랑 이 친구는 유니터럴리 다이어고널라이즈 하지가 않은 거죠. 결론, 유니터럴리 다이어고널라이즈 하지가 않다. 아이젠밸류가 다르니까요. 저는 되는 줄 알았는데 안 되네요. 해보니까. 아이젠밸류가 지금 풀마 1이니까 당연히 안 되죠. 여긴 1밖에 없으니까. 굳이 여기까지 돌아갈 필요도 없었네요. 네, 여튼 좋습니다. 자, 두 번째 0, 2분의 1, 2분의 1, 0 얘는 어떤가요? 얘는 유니터럴리 이퀴벌런트 할까요? 이 친구랑 여기는 A고 여기는 2분의 1 A잖아요. 여기를 A라고 하면 얘는 2분의 1 A잖아요. 그러면은 똑같은 건가? 생각할 수 있는데 생각해보면 이게 2분의 1배가 됐기 때문에 아이젠밸류가 뭔가 똑같을 수가 없죠. 똑같을 수가 없어. 아이젠밸류는 똑같을 수 있거든요. 아이젠밸류는 2분의 1을 취한 거에 의존하나? 헷갈리네요. 그죠. 아이젠밸류가 다르죠. 아이젠밸류가 다릅니다. 실제로 해보면 이게 마이너스 람다 2분의 1, 2분의 1의 마이너스 람다니까 이게 람다 제곱 빼기 4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젠밸류가 풀마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이쪽은 풀마 1인데 이쪽은 풀마 2분의 1이니까 얘도 유니트럴 이퀴벌런트 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모두 아이젠밸류가 전부 다르기 때문에 원래 있는 친구랑 아이젠밸류가 다르니까 유니트럴 이퀴벌런트 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럼 아이젠밸류가 같으면 유니트럴 이퀴벌런트 한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좀 복잡한 예시가 여러 개 있어요. 유제 4-2번을 보면 나와 있는데 122i랑 i411이라는 친구가 유니트럴리 이퀴벌런트 하지 않음을 보이세요 그랬어요. 이게 아이젠밸류만 보면은 아마 똑같을 거거든요. 한번 해볼까요? 여 친구의 아이젠밸류를 보고 싶으면 1 빼기 람다에 2에 i 빼기 람다를 보는 거니까 얘랑 얘랑 곱하면 람다 제곱 빼기 i 플러스 1의 람다 플러스 i에서 4 뺀 거죠. 얘는 어때요? 얘도 이제 사실은 1 빼기 람다 i 빼기 람다에서 4 뺀 거니까 이게 사실 똑같아요.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이 똑같습니다. 두 행렬의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이 얘로 똑같아요. 해보면 그러니까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이 똑같으니까 아이젠밸류도 똑같고 뭐 사실 그죠. 아이젠밸류가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럼 두 행렬이 유니터럴리 이퀴벌런트 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닌가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가장 쉬운 방식은 이제 노멀 보는 겁니다. 이 A라는 행렬과 B라는 행렬의 노멀을 보는 거예요. 만약에 A랑 B가 유니터럴리 이퀴벌런트 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A는 P 스타 BP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잖아요. 어떤 유니터리한 P가 있어서 A는 P 스타 BP 이렇게 쓸 수가 있을 텐데 그러면은 norm of A라고 하는 게 뭔지 정의 기억나세요? 루트 트레이스 of A 스타 A로 이제 정의를 했었습니다. 이게 이제 프로베니어스 norm이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었는데 지금 A가 P 스타 BP니까 trace of P 스타 B 스타의 P 이게 A 스타고요. 그리고 A는 P 스타 BP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P가 유니터리니까 이거 아이덴티티잖아요. 그래서 루트 trace of P 스타 B 스타 B의 P 이렇게 됩니다. 근데 P가 유니터리니까 인버터블하니까 이게 P 인버스잖아요. 그죠? 얘가 P고. 그러니까 trace는 similarity relation에 의해서 똑같았죠. 혹은 이제 순서를 바꿀 수 있다 그랬어요. trace는 행렬에 대해서 교환을 하더라도 trace 값은 변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루트 trace of B 스타 B가 되면서 norm of B가 돼요. 그러니까 similarity relation이 그러니까 unitary equivalent한 두 매트릭스의 norm은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친구의 norm이 똑같은지 볼까요? norm을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렇게도 계산할 수 있지만 각 성분의 크기의 제곱의 합으로 구할 수도 있죠. 각 성분의 크기의 제곱은 1 더하기 4 더하기 4 더하기 1이니까 10이죠. 그러니까 루트 10이 되고요. norm of A는 루트 10. 근데 norm of B는 루트 1 더하기 1 더하기 16 더하기 1이니까 19가 돼요. 그러니까 다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유니터리 이퀄번트 했으면 그러면 두 개가 같아야 되는데 실제로 같지 않으니까 얘는 유니터리 이퀄번트 할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증명 끝 하시면 됩니다. 자, 유제 4-3번 볼게요. 자, T가 유니터리 오퍼레이터고요. 그리고 파이나이트 디멘셔널 가정이 있어요. 그랬을 때 n이 포지티브 인티저일 때 t는 u의 n승이 성립하도록 하는 유니터리 오퍼레이터 u가 있음을 보이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얘를 보여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거듭 제곱근을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t가 있으면 그거의 거듭 제곱근 u를 항상 찾을 수 있다. 이걸 보이란 얘기예요. 이게 뭔지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걸 찾을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하나 있음을 찾으세요.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에서. 이게 막 그냥 아무렇게나 하려면 되게 힘들 텐데 지금 문제 코너가 어디에 있어요? 다이어고널라이제이션 단어는 있잖아요. 이걸 좀 활용을 해야겠죠. 유니터리니까 노멀이거든요. t가 유니터리니까 노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행렬 버전으로 바꿀 수 있겠죠. 지금 파이나이트 디멘셔널이니까 이걸 좀 행렬 버전으로 바꿔서 해석을 해봅시다. 행렬로 좀 바꿔서 쓰면 행렬이 좀 더 보기가 좋아서 행렬로 바꿔서 쓸게요. a가 유니터리이면 행렬 a가 유니터리이고 그리고 n이 정수이면 양의 정수이면 a는 b의 n승이 되도록 하는 유니터리한 b가 있음을 보이세요. 이걸 보이는 게 목표잖아요. 그래서 a가 유니터리면 노멀이기 때문에 a가 유니터리면 노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a라고 하는 친구가 unitarily equivalent to a diagonal matrix. 그러니까 diagonalization이 가능합니다. 그죠? a가 노멀이니까 a에다가 p랑 p 트랜스포즈를 곱해가지고 스타라고 할게요. 스타가 맞죠? p 스타 ap는 다이아고널 매트릭스가 되도록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a가 노멀이니까. 그러니까 f가 복소수인 경우에는 a가 노멀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고 f가 실수인 경우에는 a가 시메트릭인 거잖아요. 유니터리면 시메트릭은 아니네요. 그렇죠. 근데 뭐 상관없습니다. 지금 이거 컴플렉스라는 가정을 좀 하셔야겠네요. 네, 미안합니다. 이거 실수면 좀 이상해지고요. 실수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실수면은 제곱근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유니터리라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컴플렉스를 가정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컴플렉스 굳이 안 써도 컴플렉스인 경우에요. 네, 그래서 여튼 P 스타 AP는 D를 만족하는 유니터리 매트릭스 P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 A라고 하는 친구가 결국엔 P, D의 P 스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 친구가 B의 n승이 되도록 내가 무언가를 잡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B의 n승이 되도록 그러니까 B의 n승이 P, D, P 스타가 되도록 B를 잡을 수 있겠느냐? 그게 문제인 거잖아요. 어떤 생각이 딱 드세요? P n제곱근 D에 P 스타를 하면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들죠? 이거 예전에 이거 많이 했었던 거죠. 그럼 P 인버스 AP가 이렇게 있었으면 얘를 n제곱 했을 때 P의 인버스 A n제곱이 P가 된다. 이거 많이 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꾸로 B의 n제곱이 PD P 스타가 되려면 B는 P n제곱근 D의 P 스타가 되도록 하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n제곱근 D라는 건 제가 여기서 지어낸 표기긴 하지만
거듭 제곱해서 D가 되게 하는 수는 찾기가 쉬워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D가 람다1 점점점 람다 n 이렇게 써졌다고 치면 그러면은 거듭 제곱해서 이 친구가 되도록 하는 걸 찾는 건 쉬운 일이에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람다1의 n분의 1제곱 점점점 람다 n의 n분의 1제곱을 쓰면 됩니다. 이 친구를 n제곱하면 얘가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B를 이렇게 찾을 수 있으니까 증명 끝 하시면 돼요. 그래서 참고. nth roots of complex numbers. 여러분이 이제 아마 이쯤 왔으면 아마 복소 해석학을 복소수 좀 앞부분을 아마 보셨을 수 있어요. 이제 제가 워낙 복소수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게 막 산재되어 있다 보니까 아마 복소수를 지금쯤이면 여러분이 혼자서 한번 공부를 해보셨을 수도 있지 않을까. 제가 아직 올리진 않았지만 여튼 제가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게 컴플렉스 넘버도 n제곱근이라는 걸 항상 찾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실수 근데 이 정도까지 필요 없겠다. 우리가 이거 구체적으로 어떻게 잡는지까지는 필요 없겠네요. 왜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컴플렉스 넘버죠. 컴플렉스 넘버. 람다1이 컴플렉스 넘버잖아요. 그러면 그거의 n제곱근을 찾을 수 있을까요? 항상 찾을 수 있습니다. z의 n제곱은 람다1이 되도록 하는 복소수 z를 항상 찾을 수 있어요. 그게 구체적으로 뭔지는 모를 수 있겠지만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 n차 방정식은 항상 n개의 복소수근을 가지니까. 그 대수학의 기본 정리죠. 그래서 람다1이 항상 n제곱근을 가져요. 그게 뭔진 모르겠지만 사실은 가능한 게 n개 있겠죠.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n개가 있겠지만 여튼 잡을 수 있습니다. 아무거나 잡는 거예요. 그죠? 아무거나 잡는 거고 n제곱근 중에 아무거나 n제곱근 중에 아무거나 복소수 활용해서 그죠? 그래서 그렇게 잡으시면 거듭 제곱했을 때 이가 됩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잡는 게 궁금하시면 nth roots of unity라는 걸 유니티를 공부를 해보세요. 제가 이게 필요한 날이 오면은 아마 소개를 하겠지만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안 하고 있는데 아마도 복소 해석학 쪽에서 앞부분에서 소개를 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n제곱근을 찾을 수 있다. 이거는 이제 팩트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잡으시면 이게 bn제곱은 a가 되도록 찾을 수 있는 거고 그게 결국 이제 리니어 오퍼레이터 버전에선 얘가 성립한다는 거랑 동치가 되는 거죠. 이거랑 왔다 갔다 하는 방식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t v의 이제 이너 프로덕트 스페이스에 대한 올소논 베이시스를 잡고 그래서 t를 t 베타로 옮겨서 보는 거죠. 그래서 얻어진 b를 다시 u 베타는 b가 되도록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중요한 활용 중에 하나인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하나 보려고 합니다. 되게 중요하거든요.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리지드 모션에 대한 어플리케이션을 보도록 할게요. 리지드 모션을 번역하면 강체 운동이라고 합니다. 물리 시간에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게 뭐냐면 모양 변화가 없는 운동. 얘를 얘기해요. 모양 변화가 없는 운동.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이 물체가 이렇게 있잖아요. 물체가 있으면 이 물체에 점을 찍어요. 그러니까 물체를 그대로 모양 변화 없이 그대로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뭐 회전을 시켜도 됩니다. 회전을 시켜도 되지만 여튼 그대로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약간 크기가 변한 것 같지만 기분 탓이에요. 그대로 회전을 시키는 이런 회전을 시키고 이동을 시키는 이런 변화는 우리가 이제 리지드 모션 이렇게 불러요. 이런 이제 운동의 이제 정확한 정의는 뭐냐면 여러분이 이 두 점을 딱 찍잖아요. 두 점을 찍어요. 물체에다 표시를 해요. 점을 A, B를 표시를 합니다. 그럼 얘를 이동을 시키는 함수를 F라고 했을 때 이 두 점이 FA랑 FB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에요. 이 점이 이렇게 그대로 표시된 점이 어딘가로 가겠죠. 그러면 모양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 A와 B 사이의 거리는 FA와 FB 사이의 거리랑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맞나요? 그죠? 그래야지 우리가 되겠죠. 모양 변화 없다는 건. 만약에 모양 변화가 있으면 예를 들어 내가 이제 밀가루 반죽을 하는데 거기다 두 점을 딱 찍었어.
뿅뿅 표시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반죽을 이렇게 막 조물조물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이제 막 어딘가로 사라지고 막 그죠? 예, 거리가 뭐 멀어지고 짧아졌다 그러겠죠. 계속 변화가 있겠지만 모양 변화가 없는 운동은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일정하게 유지가 될 겁니다. 운동을 하더라도. 그래서 정의를 정확하게 해보면 real inner product space만 우리가 편의상 생각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컴플렉스도 뭐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없는 건 아니지만 편의를 위해서 약간 모양 변화 이런 물리 시간에 하는 건 약간 실수인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실수에 대해서만 하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일반적으로 실수만 할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리지드 모션이다 라는 것의 정의는 함수가 리지드 모션인 거예요. 뭐 리니어 트랜스폼 이런 얘기 없습니다. 함수가 리지드 모션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norm of fx 빼기 fy가 norm of x 빼기 y랑 똑같으면 돼요. 다시 말하면 x와 y 사이의 거리가 그걸 f를 이용해서 옮겼을 때의 거리랑 일치하면 됩니다. 모든 x, y에 대해서. 됐나요? 네. 대표적인 예시가 뭐가 있는지를 보면 첫 번째로는 unitary operator가 있습니다. 혹은 orthogonal이 좀 더 좋겠죠? 네, orthogonal operator가 대표적인 예시가 됩니다. 왜냐면 t가 orthogonal이면 그럼 norm of tx 빼기 ty라고 하는 게 norm of tx 빼기 y가 되니까 리니어 오퍼레이터니까요. 그래서 norm of x 빼기 y가 되어서 당연한 얘기가 되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translation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translation은 평행이동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x를 어떤 상수 벡터 v에 대해서 x 플러스 v로 보내는 맵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t가 translation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norm of tx 빼기 ty라고 하는 건 norm of x 플러스 v에서 y 플러스 v를 빼는 거니까 norm of x 빼기 y가 되겠죠. 그래서 translation이 대표적인 리지드 모션의 예시입니다. 이 친구는 리니어 오퍼레이터가 아니에요. 0을 0으로 보내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리니어 오퍼레이터가 아니라는 거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바로 리지드 모션은 사실 orthogonal 오퍼레이터랑 translation밖에 없다라는 게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에요. 자, let V be a finite dimensional inner product space over R 이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real inner product space. 그러면 any rigid motion V에서 V로 가는 any rigid motion에 대해서 유니크한 orthogonal operator P on V 그리고 translation이 있어서 translation도 유니크하게 있어요.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냐면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게 유니크하게 있냐면 F를 translation과 orthogonal operator의 합성으로 쓸 수 있게 하는 게 유니크하게 있습니다. 순서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사실 F는 T 서클 G가 되도록 하는 T랑 G가 유일하게 존재한다 해도 맞는 얘기거든요. 얘랑 얘랑 같은 건 아닙니다. G 서클 T랑 T 서클 G는 다른 거지만 어쨌든 간에 F는 T 서클 G로 얘를 바꿔서 쓰더라도 이건 참인 명제가 돼요. 그 얘기는 마지막에 리마크해서 하고 일단은 얘를 증명을 해봅시다. 왜 그럴까요? 증명이 단순하진 않은데 일단은 T랑 G를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부터가 문제죠. 어떻게 찾을 거냐면 자, F라고 하는 함수는 지금 이렇게 지금 두 개 합성으로 써야 되잖아요. G를 한 다음에 T로 가는 G 서클 T로 할게요. 교재 이렇게 돼 있죠? G 서클 T. 그래서 T를 한 다음에 G를 가는 이렇게 지금 이런 합성이 되도록 우리가 T랑 G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찾을 것이냐라는 게 문제인데 G가 좀 더 쉽게 생겼죠. 트랜스레이션이 좀 쉽게 생겼으니까 G를 먼저 찾을 건데 자 T는 리니어 오퍼레이터니까 0을 무조건 0으로 보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G는
0을 G형으로 보낸다고 했을 때 이게 사실 F형이랑 똑같아야죠. 0을 F형으로 지금 보낼 테니까 F는. 그래서 G형이란 친구랑 F형이란 친구랑 똑같아야 돼요. 근데 G라는 건 트랜sl레이션이니까 0을 F형으로 보냈으면 V를 V 플러스 F형으로 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지금 fx가 gtx인데 g라는 친구는 어떤 친구냐면 f형만큼 더해주는 친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tx는 어떻게 정의할 수밖에 없냐면 fx에서 f0를 뺀 걸로 정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define tx는 fx 빼기 f0라고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t가 리니어한지도 모르고 뭐 올소고널한지도 모르죠. 예, 그걸 둘 다 확인을 해야 되는데 사실 리니어한지 확인하는 게 좀 더 어렵고요. 올소고널한다는 걸 확인하는 게 좀 더 쉬워요. 올소고널하다는 걸 확인하는 건 쉬웠습니다. 왜 그렇죠? 정의들 하면 되거든요. norm tx가 norm of fx 빼기 f0니까 이게 norm of x 빼기 0겠죠? f가 rigid 모션이니까 norm of x가 되어서 norm of tx는 norm of x가 성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올소고널하다의 조건 중에 이제 그 조건을 사실 성립을 한다는 걸 금방 발견할 수 있는 거죠. norm을 보존하면 이너 프로덕트도 보존을 합니다. tx 내적 ty가 이제 0이 되는데 이게 x 내적 y랑 항상 똑같은데요. 그 증명을 예전에 한번 보여드린 적은 있는데 다시 한번 왜 그런지 확인을 하면 norm of t x 마이너스 ty 얘를 보시면 돼요. 이 친구의 제곱을 볼게요. 자, 그러면 얘는 정의에 의해서 norm of tx 마이너스 ty 내적 tx 빼기 ty죠. 그러면 우변은 전개하면 norm of tx tx tx, tx 그러니까 norm of tx의 제곱이죠. 전개를 하면 norm of tx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norm of tx tx 내적 ty 그 다음에 플러스 norm of ty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이거는 이거 합치면 안 되고요. t가 리니어한지 모르니까 아직 합치면 안 되고 tx가 지금 fx 빼기 f0고 ty가 fy 빼기 f0니까 이게 fx 빼기 fy랑 똑같거든요. 이게 norm of x 빼기 y의 제곱이랑 똑같은 거죠. 그죠? 근데 이 친구가 그러니까 얘도 전개를 하면 norm of x의 제곱 마이너스 2 x 내적 y 플러스 norm of y의 제곱이 나와요. 근데 얘랑이랑 똑같고 얘랑이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얘랑이랑 똑같아져서 이게 확인이 됩니다. 괜찮죠? 네, 그래서 이제 내적도 유지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우리가 t가 리니어인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t가 리니어인지 확인을 하려면 tax 플러스 y라고 하는 친구가 tax 플러스 atx 플러스 ty랑 일치하는지 확인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하려면 당연히 안 되고 이제 norm에 대한 성질들이 있으니까 norm을 활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뺐을 때 이게 norm이 0이다 라는 걸 보이면 되는 거죠. 이너 프로덕트까지 허용을 뭔가 이제 상황이 있을 것 같으니까 제곱으로 바꿔서 이너 프로덕트를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튼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이 두 가지를 활용을 해서 얘를 전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전개를 해볼까요? 네, 전개해 봅시다. 좀 순서를 바꿔서 해볼게요. 이게 그냥 하면은 좀 어렵고요. 그냥 하지 말고 약간 순서를 바꿔서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이거를 하나로 보고 이거를 하나로 봐서 좀 전개를 해볼게요. 이 친구의 제곱 왜냐면은 이게 ATX면 얘가 약간 빼지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거는 T에서 T 뺀 거니까 우리가 앞에서 했었던 것처럼 이거를 norm of AX 플러스 Y 빼기 Y 이렇게 바로 고칠 수가 있죠. 그런 장점이 있으니까 약간 순서를 바꾼 겁니다. 여튼 뒤에 증명을 좀 따라가시면 알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그 다음에 2 짠짠 하시면 되는 거죠. 2A에 지금 다 실수해서 하는 거예요. A 뭐 꺼낼 때 뭐 컴플렉스 컨주겟 붙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TAX 플러스 Y 마이너스 TY 내적 TX
마지막에는 norm of tx의 제곱 이렇게 있는 거죠. a의 크기의 제곱 한 다음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친구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fax 플러스 y 빼기 fy랑 똑같으니까 이게 norm of ax 플러스 y 빼기 y의 제곱이랑 똑같은 거고, 그리고 이제 이 친구만 하면 되는데 이거 전개하면 이게 norm of 이게 tax 플러스 y 내적 tx 빼기 ty 내적 tx잖아요. 근데 여기 두 번째 성질에 의해서 t를 없앨 수가 있죠. 그래서 ax 플러스 y 내적 x 마이너스 y 내적 x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네, 더하기 a의 크기의 제곱에 norm of tx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럼 yy 지워지고 여기 보시면 2a의 제곱이죠. 2a 제곱에 여기가 사라지고 여기 사라지니까 2a의 제곱에 norm of x의 제곱 이게 빠지는 거고, 여기는 a의 제곱에 norm of x의 제곱, 얘도 a의 제곱에 norm of x의 제곱이니까 a가 실수니까 a 제곱이 절대값 a 제곱이죠. 그래서 0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norm의 제곱을 했던 0이라는 얘기는 이 안쪽이 모든 ax, y에 대해서 0이라는 뜻이니까 t가 리니어하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미 유니터리라는 것도 보였죠. 그래서 t가 유니터리한 유니터리라기보다는 올소고널이 좀 좋겠네요. 실수해서 보는 거니까. 네, 올소고널이다라는 걸 보였죠. 그러니까 t가 리니어하고 올소고널한 오퍼레이터구나라는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g는 x를 f0로 옮겨주는, x를 x 플러스 f0로 옮겨주는 트랜스레이션을 정의하면,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f가 g서클 t가 되는 거죠. 그래서 existence를 보였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존재한다라는 명제를 보인 거예요. 이 올소곤 오퍼레이터 찾았고 트랜스레이션 찾아서 f는 g서클 t가 성립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자, 이제 유닉네스만 보이면 되는데, 유닉네스는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거 있죠. 그게 유닉네스예요. 무슨 뜻이냐면 suppose such gt가 exist 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fx는 gtx가 되겠죠. if gx는 x plus v for some v 였다면, 그러니까 이런 모양이었다면, g가 이런 모양이었다면 then fx는 tx plus v and thus 양변에 0을 넣으면 v는 f0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and 그리고 tx는 fx 빼기 f0라는 사실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이게 f0니까 넘기면. 그래서 증명 끝 하시면 되겠죠?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니까, v가 f0니까 gx는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고 tx도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서 찾은 방식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유니크하다라는 게 보여진 거예요. f는 고정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이게 막 변수가 아니라 상수죠. 좋습니다. 증명 끝 하시면 되겠어요. 자, 아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를 t서클 g라고 써도 똑같다, 이게 똑같이 이제 성립한다 그랬잖아요. 그걸 리마크로 써볼게요. We can replace the conclusion f는 g서클 t라는 거를 by f는 t서클 g로 바꿀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이걸 만족하는 t랑 g를 잡을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얘를 활용해서 증명하는 게 좀 더 편할 겁니다. 어떻게 증명하면 좋을까요? fx를 tx 더하기 f0 이렇게 쓸 수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근데 t가 지금 유니터리, 그러니까 올토고널 오퍼레이터니까 이게 바이섹션이란 말이에요. 그죠? 아이소모피즘이잖아요. 그래서 f0에, 그러니까 t 인버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쓸 수 있냐면 tx 플러스 t 인버스 f0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이렇게 써도 괜찮죠? fx를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f라고 하는 친구는
T 인버스 F0만큼 평행이동한 다음 T로 이렇게 오퍼레이션을 취해준 것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 여러분 이걸 T 프라임 G 프라임이라면 G 프라임은 뭐라고 정의하면 되냐면 G 프라임은 X 플러스 T 인버스 F0라고 정의를 하면 되고요. 그리고 T 프라임 X는 TX랑 똑같이 정의를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정의를 하면 F는 T 프라임 서클 G 프라임을 만족하는 T 프라임과 G 프라임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모양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만약에 fx가 tx 플러스 v다 라고 하면 이게 tx 더하기 tv인데 이게 f0랑 똑같아야 되니까 v는 t 인버스 f0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모양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됐나요? 네. 그래서 결론 뭐 이게 순서가 중요한 건 아니다 이 뜻이죠. 순서가 중요하진 않고 모양은 좀 달라질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 트랜스레이션과 유니터리 올토고널 오퍼레이터의 합성으로 쓸 수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중요하니까 꼭 기억을 하시고요. 다음 오늘 여기까지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다음 시간에 좀 더 활용을 볼 텐데 우리가 앞서서 예전에 예고를 했던 것처럼 R2에서의 올토고널 오퍼레이터를 전부 분류를 할 거예요. 그때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리플렉션하고 로테이션밖에 없다 그랬죠. 올토고널 오퍼레이터가 왜 중요한지 알겠죠? 지금 리지드 모션의 하나의 큰 틀인 거예요. 그죠? 리지드 모션을 설명하는 굉장히 중요한 틀인 겁니다. 트랜스레이션하고 올소곤 오퍼레이터의 합성으로 써지니까 올소곤 오퍼레이터가 되게 중요한 건데 그 중에서 R2에서의 올소곤 오퍼레이터는 어떻게 생겼는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분류를 해볼 거고 그리고 R3는 교재 없기는 한데 제가 이제 언급은 좀 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그리고 코닉 섹션 2차 곡선 얘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